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회복과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또는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또 귀가 솔깃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서로 연관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연관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들을 함께 엮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명절을 맞아서 식구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 식구들이 이제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가장 많이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주식이었거든요. 이제 최근에 주식이 호황이다 보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40대, 50대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막 이제 20대 초반에 돌입한, 그러니까 막 졸업한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도 이제 조카뻘이죠. 저희들에게 조카뻘들도 이제 주식을 하고 또 그거로 실제 수익을 내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주식에 대한 그 투자론 또는 주식에 대한 어떤 개념들 또 투자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라는 설명들을 하는 걸 이제 들으면서 우리도 이 회복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 분명히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어떤 주식에 대한 회복과의 관련성 또는 또 회복하는 자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아내가 옆에서 이제 주식하는 거를 많이 보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뛰어들어서 이제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함께 하는 것을 또 지켜보기도 하고 같이 대화들을 나누면서 우리 회복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가 개념이 많이 바뀐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개념을 좀 부정적인 것에서 중립적인 거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주변에 이 주식으로 인해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어떤 그 투기성으로 진행을 해서 정말 집이 폭삭 망했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회 때 또 뭐 중년을 넘어서기까지 이 주식은 나쁜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나쁘게 쓰이면 나쁜 데 가서 쓰이고 또 좋게 쓰이면 좋게 쓰이는 것처럼 이 주식에 대한 투자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회복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어떤 회사 또 어떤 기업에 저희들이 투자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뭐 누구나 다 주식을 시작하면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주식 자체가 우리가 거기에 뭐 소액이든 거액이든 돈을 투자해서 그 회사가 경영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가 일조하고 거기에 대한 뭐 돈을 받는 거잖아요. 수익을. 그러면 우리가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복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주식을 할 때 첫 번째 그 회사의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라 그러죠. 어떤 사명 선언문, 기업의 어떤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치들과 맞는지를 이제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나라에 뭐 이제 독도를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막 하면서 일본이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독도가 일본으로 편입되도록 하는데 막 돈을 막 지불을 막 하는 후원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 평소의 신념은 정말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 자주 주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한 가치가 분명한데 이제 내가 주식을 할 때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좀 뭐가 맞지가 않잖아요. 내가 하는 돈이 뭐 물론 너무 소액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하는데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
일 수 있고 그런 또 상징성이 있는 거니 사실 이렇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가치와 다른 기업들은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주식을 이제 소액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제가 평소에 가치 있게 여기던 또 눈여겨보던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아마 보고 처음에 접근을 하고 거기서 이제 걸릴 것들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평소에 응원하던 팀, 뭐 이런 것들을 좀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잘 될 것 같은 팀들, 이런 팀들을 이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회복에 대한 관점들을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겠는데, 이제 뭐 주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거대하게 얘기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회복에 도움을 주는 측면으로 한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평소에 우리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비전 또는 인생의 목표가 얼마나 또 명확하게 서 있는지가 중요한지를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프랭클린 다이어리인가요? 이제 거기에서 보니까 거기 이제 투두 리스트 쓰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를 이제 하는 그 리스트들을 쭉 쓰는 게 있고 그 투두 리스트들을 가지고 이제 월별 계획에 반영하고 주간 계획, 일벌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계획들이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요일에 A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겹치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시점들이 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플랭클리 다이어리에서 뭘 하도록 하냐면 사명 선언문을 쓰도록 해요.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자 원하느냐? 라고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찾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고민하는 시간과 또 글로서 그걸 찾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것이 되어야 뭔가 선택을 할 때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에 대한 것이 그냥 그 팔랑귀처럼 누가 얘기하면 뜬다더라면 거기에 투자하고 또 이쪽에 한다 그러면 이쪽에 투자하고 또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 확신이 없고 막 이렇게 될 때 그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치관이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가치관들은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 저의 인생의 목적은 또 신의 뜻을 따라 또 세상에 또 신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서 또 기관과 사람들 또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저의 인생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저는 사람을 살리는 거, 그리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 또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기술로든 아니면 뭐 어떤 뭐 제조업이든 화학이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가치를 둔 기업을 선정하고 또 그런 것에 배제가 된다면 좀 탈락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주식들을 몇 개 이렇게 추려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남들이 엄청 다 뜬다, 잘한다, 이거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업이었지만 저는 그 후보 선정지에서 저의 가치관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회복에 관련해서 그렇게 저희가 종목이나 어떤 분야들을 이제 정하면은 이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명절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마다 그 투자 방법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단타로 이제 하루 안에 끝장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묻어두고서 보지 않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되도록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묻어두되 중간중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장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뭐가 옳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이제 펼쳐졌는데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회복에 대한 스터디들을 이제 배울 때 그때 저랑 같이 스터디를 했던 분이 이런 책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 성향에 따라서 영어 공부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아마 박사학위인가 이거를 받았을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굉장히 일리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저는 굉장히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나 또는 뭐 중국어 공부를 할 때 실제 부딪혀 가지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대만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는 중국어 문장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한 50개, 100개 뭐 이 안짝이에요. 근데 저는 그 몇 개 아는 걸 가지고 이제 책상 앞에 있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앉아서 쉬고 있는 공원에서 쉬고 있는 한 중년의 아저씨에게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 또 한국과 대만의 유사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간단한 그 어휘들과 문장들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했는데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대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자신감 또는 또 내 말하는 걸 또 교정해 주더라고요. 또 단어들, 또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제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계속 치고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좀 공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책상 앞에서만 붙어서 뭐 문장을 1000개를 외우는 것만 하고 그거로 영어 공부를 끝낸다면 또 중국어 공부를 끝낸다면 저는 그 속도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났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극내향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데 이제 저처럼 만약에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떼지 못할 거고 이제 그걸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또 영어 공부를 하는 거, 또 중국어 공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저는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성격이 이제 급하고 이제 묻어두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면 그런 분들은 좀 짧게 짧게 가야 되는 방법을 택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극대화된 이제 그 결과를 도출해야겠죠. 이제 그런 방법들을 개발을 해야겠죠. 이제 그런 분야에 이제 특화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느긋한 성격이고 또 약간은 이제 잘 참는 성격이라면 아주 그냥 장기로 그냥 장기 우량주를 가지고 그냥 뭐 오르든 내리든 그냥 5년, 10년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제 어떤 사람은 좀 게으른 성격이다. 그리고 뭐 목돈을 막 이렇게 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떨려하는 성격이다라고 하면 요새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1,000원씩, 2,000원씩, 3,000원씩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뭐 그 쌀 때 자동으로 팔아주고 뭐 몇 퍼센트 이하면 자동으로 팔아주고 이상이면 자동으로 팔아주고 이하면 자동으로 매입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자동으로 하게 해놓으면 이제 그 게으른 사람으로서는 그 통장에서 돈이 알아서 빠져나가니 또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니 또 목돈을 크게 들이지 않으니 좀 부담이 적게 이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게으른 사람은 대부분 이제 확인하는 거 어려워하기 때문에 묻어들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저는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또 다른 예시는 어떤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제 정보적으로 이제 탐색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관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적으로 이제 탐색하는 사람이라면 뭐 기업 정보도 보고 또 여러 자료들도 보고 또 그 주식을 위한 그 고급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뭐 뉴스레터나 아니면 그런 팟캐스트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직관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차트만 보고서 이제 치고 빠지는 것을 단타로 이렇게 하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쉬운 예로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또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장기 우량주로 묻어들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고 또 중간에 참지 못하고 갑자기 우발적으로 팔거나 사거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성향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이제 또 어떤 목적으로 쓸지 이런 것들은 또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중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중독에 그 주식에 있어서 조절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뭐 매일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는 거, 뭐 한 달에 뭐 이렇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이제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가능한 사람이. 그리고 조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뜰 때 이제 뭐 팔고 이제 내려앉았을 때 사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그 이론에 맞게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조절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그 고수들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치 자동차가 이제 속도를 내고 쭉 가는데 급브레이크를 갖고 나면 속도를 쭉 줄일 수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해도 되고 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면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저는 뭐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되게 중요해요. 이제 뭐냐면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절을. 이제 한 주 사야 되는데 두 주 사고 두 주 사야 되는데 세 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품지 못하고 팔고 팔아야 될 텐데 또 팔지 못하고 품고 있고 막 이렇게 이거를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다가 막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들이부고 그리고 뭐 주식은 남는 돈으로 하라고 하는데 남는 돈으로 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 생활비를 빼쓰고 뭐 전세보증금을 빼쓰고 심지어 빚을 내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저는 조절이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것이 뭐 한두 번 하고서 이제 딱 끊어서 이제 안 하면 모르겠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나중에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단계에 접어든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식도 중독이 될 수 있느냐?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주식도 당연히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이게 조절이 안 된다. 이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 주 사야 되는데 두 주 사고, 두 주 사기로 했는데 세 주 사고, 다섯 주 사기로 했는데 뭐 10주 사고, 이렇게 막 조절이 안 된다.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또 팔지 말아야 되는데 팔고, 이렇게 조절이 안 된다. 이러면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취약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조절하면서 이렇게 잘 해야 되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게 좀 내가 급박해서 내가 좀 올해는 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견디지 못해서 시작을 한다. 0에서 1로 한다. 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작을 한다. 이러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안에 갈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첫 잔을 마시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주를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알코올 중독자들이 한 잔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두 잔 마시고 두 잔 마셔야 되는데 세 잔 마시는 것처럼 한 주 사야 된다고 했는데 두 주 사고 두 주 사야 된다고 했는데 세 주 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한번 이 갈망이 생기게 되면 절대 조절을 못해서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지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조절을 못 해왔다. 그리고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주식을 손도 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이 있는데요. 이제 주식으로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어려웠던 의사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분이 이제 자기는 이제 도박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 중독이라고. 그래서 이제 막 뭐 아침마당인가요? 어디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주식을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기는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주식이 중독이라면 다시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조절이 안 되거든요. 아예 안 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납득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싫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그 맛있는 복숭아가 있잖아요. 그 복숭아를 모든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서 그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을까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아쉽죠. 그래서 이 복숭아를 너무 먹고 싶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먹으면 이제 발진도 일어나고 숨도가 빠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땅콩 알러지가 있어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봉지를 보니까 그 음식에는 땅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 그 빵에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 빵은 그 땅콩을 섞어서 만드는 음식을 제조하는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땅콩 들어간 빵도 만들고 땅콩이 들어가지 않은 빵도 만드는데, 이제 땅콩이 들어간 빵을 이제 다 제조하고 나서 거기를 청소하고 이제 거기에 땅콩이 들어가지 않은 빵도 이제 제조를 한다는 거죠. 같은 기계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빵에는 땅콩이 들어가지 않지만 땅콩이 들어가는 빵을 만들었던 기계에서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니 0.0000001%의 땅콩이 함유될 가능성도 있으니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먹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하면 조절이 안 돼서 막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때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코올이나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다 하더라도, 남들이 다 해서 뭐 100만 원 투자해서 1억을 벌었더라도 나는 안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 중독자들은 이제 뇌가 망가지거든요. 그 한 번 딱 했던 그 쾌감이 머리에 기억돼서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먼저 안 하겠다는 끊으려는 마음이 안 하겠다는 결심이 서는데 결심이 있더라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다시 각인이 되기 때문에 또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뭐 모임도 다니고요, 병원도 다니고요, 그리고 상담도 받고요, 뭐 교육도 받고요, 이런 식으로 자조 모임도 찾아가고요, 12단계도 밟고요, 이런 식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성향은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1년 동안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맑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막 조절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향은 똑같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사람은 주식을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방식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동의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본인은 이제 중독자 기질이 있는데 이제 이 말에는 동의가 싫어서 애써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식이 이제 호황이면 우리 마음이 여러 막 이렇게 들뜨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이제 가치를 딱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을 정하고 자기의 성향을 딱 보고 이제 투자 방법들을 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면
그래서 끊어야 되는 마음들을 갖고 또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 100% 나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몸에 해로운 사람도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복을 응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화이팅입니다.